그러니까 어느 장소인지도 모르고 지금 저희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저희는 온 거예요.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먼저 끝나시고 저희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 장소 공지도 없이 그럼 오라 그러면 사실은 그분들한테만 이렇게 전화를 해서 위원장들 오시라 해도 될 일인데 굳이 그럼 공지를 왜 했을까? 그럼 이것도 사실은 어떤 다른 불순 단체가 불순 세력이 정광용 그 사무총장을 갖다가 음해하려고 이런 걸 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을 만큼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새누리당 공지를 왜 박사모에 했는지. 근데 저희는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확인을 해보자 하는 마음에서 저희들이 온 그래서 거지. 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3시에 원래 오기로 하셨던 분 3시에 오시기로 한 분들은 오셨고 2시. 또 다른 분들은 그 공지를 보고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 네, 장소도 없는데 이게 도대체 뭘 하겠다고 하는 건가. 그래서 온 겁니다. 그 오늘 죄송한데요. 공지는 촬영을 좀 내려주세요. 아니 녹화해. 그 내려주시라고. 아니 오늘 공지는 그 시도당 위원장만 대상으로 한 거였었어요. 시도당 뭐 이렇게 회원들 또는 그 저기 당원들 대상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진위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제 시도당 위원장들이 현재 뭐 우리가 뚜렷한 어떤 간부가 없어요. 당에서 공식적으로 직함을 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물론 우리끼리 뭐 너는 뭐다 이런 게 대략적인 건 정해져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임명장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도당 위원장들은 그 시도당을 만들 때 그 지역 당원들이 뽑아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한 임명하고 별개로 합법적으로 선관위에 신고되어 있는 간부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어떤 의견을 내서 권영애 대표님이나 또는 뭐 우리 정강택 대표님 등등은 사무총장으로서 또 의견을 전달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도 상관이니까 대표잖아요, 당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분이 이제 중간에서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을 시도당에서 의견이 나오면 그거는 이제 전달할 수 있지 않느냐. 자기 의견은 못 내도 우리 간부들 어떤 이제 전체 회원들 의견이 나왔을 때는 그걸 전달할 수 있는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시도당 위원장들만 모임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공지도 안 올리고 이제 박사모 카페에 올린 것은 일단 이렇게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새누리당 카페보다는 이쪽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만들고 있다는 걸 좀 알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잠깐 올렸던 거고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건 장소를 냈을 경우에는 자세히 안 보고 일반 당원들이 쫓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소리가 났을 때는 회의 자체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방지하려고 이제 그렇게 올렸어요. 또 시간도 짧게.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어제부터 계속 연락을 해서 개별적으로 다 연락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이 모순이 있는데 박사모 카페가 훨씬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얹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일반 당원들은 오지를 말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얹었다 하시는 말씀은 두 말이 모순이 되죠. 더 적은 사람이 보게 하는 당원들한테 아니면 각각 당원들한테만 아니 제 말씀 끝까지 들으세요. 말씀이 지금 모순이 있다는 걸 지금 본인이 스스로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모순이 아니라 모순이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들어보세요. 알리고 싶은 거는 회원들한테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은 거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하기 걸 위해서 장소는 저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새누리 당원에게 알리셔야 돼요. 새누리 당원에게는 알리셔야 되고 장소는 공지를 안 하셔도 되죠. 그럼 저희가 새누리 당원이지만 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구나. 우리는 가는 자리가 아니구나 하고서 저희가 안 갈 것인데 박사모 카페를 보고 알으셨죠? 박사모 카페에서 그게 돌기 때문에 왜 박사모 카페를 해요? 보셨잖아. 아니 잠깐만 말씀이 지금 당원이 지금 보셨잖아요. 제가 그 말씀했잖아요. 더 많이 폭넓게 사람들이 많이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 보라고 내가 올렸다고. 많은 사람 보라고 올리면서 오지 말라고 올렸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뭐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 아니 그럼 돼요. 양쪽에 다 올리든가 그러면 양쪽에 다 올리든가 양쪽으로 그럼 왜 안 되는 거야? 새누리당에 올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평당원은 오시지 공식적인 말고 겁니까? 예? 내가 잘못 올린 것 때문에 따지러 오셨어요? 아니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그거 아니죠. 그런데 계속 얘기하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한 얘기 하는데 왜 화를 내세요? 우리가 새누리당이 박사모 하부 조직입니까? 아니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정당 표명이 제가 박사모 얘기했잖아요. 같은 거 하지 마. 박사모라 말 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님 용먹게 하지 말고 이제 정사모라 그래. 정사모라 맞잖아. 저도 뭐 새누리가 당원이 한 사람 한 사람 말하는 방금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씩 얘기했다. 여러 사람 보니까 처먹어 지금까지. 장소는 지금 대상만 보라고. 아니 대상만 보니까 이거 바로 잡아놔요.
장소부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아 다르고 다른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올 사람한테만 전달이 되면 되는 거지. 그 외에 사람들이 장소까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다른 거 말하는 당원들이 당원에 대해서 하는 장소까지 알아라는 건 당원이 어디 있어요? 당원을 무리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것도 많은 거 없어. 그만하면 안 돼. 나 좋은 집 앞에, 좋은 집 앞에. 좋은 집 앞에 나가면 이런 있잖아, 다 탈출했어. 협조가 된 겁니다. 저기 뭐야. 강류가 만들어지면 내가 새로 없는 거 새로 만든 거죠. 무조건 좋은 집 그대로 나가. 이런 거야. 연이 필요 없어. 좋은 집 앞에. 이쪽 못 오라고 고친 게 아니라 새로 만들었어요. 아직까지 안 만들어진 게 많아요. 장기는 누구한테 알고 당기가 만들어져서 얘기하면은 안 만들어졌으니까 증명이 되는 게 아니는 체명시켜서 이 새끼가 어떻게 만들어졌을 게 아니라 하시지. 우리한테 이런 한마디 없이 체명시키라고 이런 독특하게 얘기해요. 새누리 왜 이렇게 안 되는데 지금 제가 개인 얘기를 또 하나 있어요. 권희재 씨. 자, 잠시만요. 조용히 하세요. 여기 녹음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용히요. 탈당이든 축당이든 뭐가 어찌됐든 간에 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할 때가 하고 있잖아요. 당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발표가 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당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발표가 났으니까 그 시점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 아무것도 발표된 게 없는데 이렇다 저렇다. 당규는 붙였을 때 아직 당규는 일부가 붙인 게 아니라 일부는 안 급조를 줬어요. 급조를 한 걸 아직까지 우리 안 하는 거고. 그리고 변희재 씨, 정명 씨는 아직 탈당이 안 됐다는 소리죠. 그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탈당이 아니, 됐는지 정확하게 안 그러면 얘기하는 출당이 됐는지 안 그러면 어떤 징계가 됐는지는 여기서 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금 나한테 어떤 발표도 안 된 걸 내가 무슨 책임 있다고 그런 얘기를 이미 발표가 되면 불법. 그러고 있네. 아니 되지도 않는 얘기야. 그거 있지도 않는 얘기야. 그 부분은 저도 몰라요. 저도 지금 4일 만에 당사에 왔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틀 동안 모친 때문에 시골 가 있다가 그저께 행사만 잠깐 참석하고 어제는 또 산행하고 그리고 오늘 처음 당사에 왔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거 제가 모르는 것들 많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래요. 그동안에 어떤 거 뭐 이루어지기도 전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돌았는데 그리고 박사모, 새누리당 완전히 분리해줘요. 제발. 오케이, 예. 정말. 예. 그리고 돈도 회계도 선거 때 들어온 돈도 전부 다 저거 해줘요. 투명하게 다 밝혀주세요. 그거 가지 마. 여기 지금 자한당에서 임명장 받으신 분 계십니까? 당도 없어지는 말에 다음에 임명을 받은 사람은 우리는 어디 가냐? 알 수가 없는 건데 왜 시간을 남으면 되는 거예요? 길이는 대중의 자한당 임명장 받으신 거 가지고 잠시만요. 여기 아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면 되고요. 아니 왜 방송 카페에다 왜 새누리를 보고 신영표 저기 위원장님. 그냥 할게요. 그건 제가 뺄 수 있는 부분이 우리는 아니에요. 새누리당하고 분리해야 됩니다. 박상호 회장이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완전히 개되고 있다니까. 안 됩니다. 잠시만요. 삼적 청구 아니 박사모 없애라 그래 이제는. 뭘 개뿔도 않는 소리를 이제 정사모야. 그러니까 왜 새누리당 로고를 박사모에 갖다 하고 있는 거야? 어?
아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이거 저기 녹음을 왜 갖다 제가 박아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 되지, 그건 국회의원.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고는 하셨는데 저희가 5월 11일에 선대위 활동 종료라는 공지를 먼저 받습니다. 어디서 그런 문제가 어디서 올랐습니까? 선대위 뭐라고요? 선대위 활동 종료 새누리당 홈페이지에서 제가 다 출력했습니다. 새누리당 네,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선대위 활동 종료라는 건데 잠깐만요. 잠깐만. 선대위 활동 금지. 지금 떠드는 사람 자기네들이 한마디 해봐요. 조용히 좀. 맞아요. 남이 얘기할 때 좀 조용해요. 5월 11일자로 선대위 활동 종료라는 그 글이 뜨면서 거기에 맥락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이제 한 달간 자숙하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 달간 자숙하자 뭐 이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저기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냥 다 더 덮고 이 대한문을 마지막 집회로 해가지고서 이제는 뭐 대장정을 떠날 것이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그 선대위 활동 종료라는 그런 글이 떴어요. 그런 글이 떴는데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벌써 지각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행간의 의미를 다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돼가지고서 뭔가 지금 저희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빨리 당을 갖다 재정비해가지고 이제 신생 정당인데 이제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한 달을 잠을 자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 그래가지고서 사람들이 막 설왕설래 하다가 저희가 6시에 여기 한 15분이 당사로 왔습니다. 당사 15분이 왔는데 정광용 씨가 안 계시다고 했습니다. 정광용 사무총장이 안 계시다고 했는데 저희가 여기서 늘어붙어서 계속 기다리니까 이 방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5월 12일 날입니다. 5월 12일 금요일입니다. 6시입니다. 금요일 저녁 6시에 나왔어요. 나와서 저희가 정광용 사무총장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나와가지고 화장실 다녀온 다음에 다 일로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저희가 저 대표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설레가 있던 5월 11일 날 저희는 당사에 전화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집기류가 전부 다 저 자리가 원래 전산실이었습니다. 전산실 집기류가 있던 저 방에서 전산 그 컴퓨터들이 다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공동 대표실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일 날 와가지고 저기 공동 대표실이 만들어졌냐라고 여쭤보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아니라 그러면서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정광용 씨가 같이 들어가서 저희가 딱 들어가니까 공동 대표실 책상 2개 양쪽에 딱 놓여 있고 컴퓨터 다 설치돼 있고 여기는 쫙 소파가 설치돼 있고 모든 것이 공동 대표실로 완벽하게 완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듣고 하는 과정에서 정광용 사무총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권영애 씨는 탈당을 하신 것이 아니다. 분명히 정규제 TV에서 탈당하고 나왔다라고 분명히 한 거 다 보셨을 겁니다. 탈당을 하신 것이 아니다. 팩스로 탈당계를 보냈는데 이거는 정광용 씨한테 직접 들은 내용도 있지만 그 다음날 5월 12일 날 경과보고라고 올린 2페이지짜리 A4 2페이지짜리에도 그대로 본인이 적었기 때문에 그 말과 그날 하신 말씀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으면 정광용 씨 본인을 그 12일자 경과보고에서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써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탈당계를 팩스로 보냈는데 본인이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홍준표한테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다 탈당을 갖다 보류한 거랑 같은 차원에서 탈당계를 문서 3단계에다 넣어서 파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서 3단계에 넣어서 파쇄했기 때문에 탈당은 성립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권영애 씨는 그대로 공동대표 자리에 그대로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저희는 지금 선거에 대한 그러면서 제일 처음 서두가 이거였습니다. 조원진 후보의 원래 표가 몇백만 표였는데 결과로는 0.1%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그러면서 그 두 분이 선대위원장을 내놨다고 했습니다. 공동 대표는 하되 선대위원장을 내놨다고 했는데 그 까닭은 그 정용 대표나 변희재 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보고를 일치하지 않아서 섭섭해서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그만을 두고 그러니까 선거 대책위원장을 내놨으므로 이제는 선대위인 조원진 후보를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이 몽땅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타당에서도 당대표가 그만두고 그렇게 책임을 지는데 왜 당대표는 책임을 지지 않느냐 했더니 당대표들은 선대위원장을 내려놨기 때문에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0.1%는
그 선거를 운동을 열심히 죽자고 아침부터 밤까지 목이 터져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져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사람들 오신 분들 중에 그러면은 그 전당대회를 소집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니까 전당대회 소집은 당대표만 할 수 있다. 제가 어제 출력을 해서 보니까는 당규에 5분의 1 이상의 재적위원이 있으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위원인가 하는 공동대표가 하는 그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게 정함철 씨가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그 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소집을 요구하면은 소집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집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는 있는데 그 밑에 소집을 안 할 시 연장자 순으로 또 다른 대표가 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도 안 할 시에 대한 아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면 그만이란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5분의 1이 모여서 소집을 요구할 수는 있으되 소집을 안 하면 저희는 아무 방법이 없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 사실은 저는 그때도 몰랐고 왜냐하면 당규를 제가 그 전에 읽어보지 않고 왔기 때문에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날은 저희가 당규를 하나도 모른다는 전제하에 15명한테 거짓말을 하셨어요. 뭐라고 거짓말했냐면 당대표만 전당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맞아. 그리고 말은 드려보겠지만은 절대 전당대회를 소집할 의사가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남자분들 특히 막 전당대회 하다가 다들 넋을 놓고 그냥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권영택 씨를 받아들이면 다들 탈당들 하실 거 아니냐. 그렇게 될 건데 그러면 이 새누리당이 흐지부지 될 것인데 우리가 왜 그러겠느냐 하면서 이런 식의 약간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이 처음에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원래 표가 몇백만 표라고 하시지 않았냐. 근데 왜 몇백만 표가 왜 0.1% 나왔느냐. 그 당대표라는 사람들이 해당 행위를 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후보 지지를 하고 그러고 다니는 동안에 표가 이렇게 될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면 그 책을 그 사람들이 줘야 정명 대표나 변희재 본부장이나 허평환 장군이나 제가 지원 유세장이고 뭐고 강원도로 어디로 다 따라다녔어요. 저도 마찬가지. 따라다니면서 보면서 그분들이 밤에 원주에서 9시 10시에 유세가 끝나요. 네. 9시 10시에 끝나서 서울 돌아오면 12시 1시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벽에 다시 나갑니다. 언제 여기 와서 보고를 하느냐고. 보고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후 보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섭섭해서 선대위원장을 내려놨다.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물러나기, 빠져나가기 모든 것을 다 해놨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정말 작심을 하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당 해체가 목적이구나 이런 생각까지 심지어 했습니다. 맞아요. 저 어딘가에서 당을 해체하라는 주문을 받았어요. 맞아요. 이 생각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오죽하면 이 생각까지 그러니까 명단이 다 넘어갔지. 그래서 이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가지고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정말 유세를 하는 동안은 몸은 힘들어도 신난다 하고 다녔어요. 저 애국자 버스에 부르신 송강호님이 저를 왜 애국자 버스에 넣었는지 아세요? 제가 유세장 다니면서 잠실에서 어디로 걸어가도 가만 안 걸어갔어요. 그냥 이러고 걸어가니까 맞습니다. 신난다고 저 보신 분 봤을 거예요. 맞습니다. 대구에서도 제가 그냥 얼마나 흔들었는지 그 일베에도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신바람 나게 했는데 물론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가슴 쓰리고 매일매일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유세를 하는 동안은 그거를 잊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한마음으로 정말 자기 거 다 내놓고 한 이 사람들을 완전히 물먹인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뒤에서 총을 따다다다 쏜 다음에 안 쓰러지고 결국 살아남은 주인공이 깨끗한 모습입니까? 당연히 피투성이죠. 그렇죠. 너 왜 이렇게 피투성이야 더럽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똑같은 거죠. 거기서 지금 살아남은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저희가 맞습니다. 완주를 한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끼리 박수 치고 너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우리 정말 잘했다. 우리 대단한 걸 해냈다. 대한민국 유사 이래 이런 선거 해본 적 있느냐? 맞습니다. 정말 우리는 최고의 뭔가를 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너희들 찌질이들 0.1% 아니야. 저희는 0.1% 상위 쫓아다니고만 수준입니다. 해도 몇만 패야. 저희는 0.1% 상위 수준이에요. 저희는 하버드 대학을 갈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저는 박사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이 법치가 무너지고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엉뚱하게 가는 걸 갖다 못 봐서 나왔는데 하루 나오니까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하루 나오니까 그 다음엔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생업을 정폐하고 정말 밥을 못 먹고 이렇게 나와서 남편은 몸무게가 7kg, 6kg 빠졌어요. 애국 다이어트 제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제가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허탈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헛발질을 했는가 정말 가슴 답답해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징계를 위한 당규를 두 분이서 만드셨어요. 저희를 보내놓고 10시에 두 분이서 당규를 만들었는데 당규의 뭐 다른 내용이 아니라 직원 징계에 관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직책 당비를 안 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징계를 할 수 있다는데 징계 당규는 수위가 어디서 보셨어요? 당규 역시 새누리당 홈페이지에서 봤습니다. 그럼 그런데 공개가 안 된 건 아니죠? 공개가 된 거죠? 공개된 그거는? 거죠. 예, 예. 네네. 그리고 근데 선관위에서 변희재 씨가 오늘 찾아본 내용이랑 동일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동일하다고 들었는데 그 징계 규정 당규를 제가 보면서 이거 직책 당비 안 낸 걸로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경과보고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 양반이 1억을 내놓고 난 다음에 차용증을 받아갔으므로 1원도 안 내고 선거에 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책 당비를 조원준 후보는 대통령 후보기 때문에 한 달에 300만 원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유명 인사 모시고 올 때 돈을 들여도 시원찮은데 300만 원을 안 내신 대신에 후원금 당신 앞으로 온 후원금 3억 몇천을 통장채 넘기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300만 원 월 당비 안 냈다는 걸로 또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미영 대표나 변희재 본부장이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변희재 본부장은 냈다고 제가 들었는데 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내셨고 어떤 분은 안 내셨는데 이거 직책 당비 안 낸 걸로 개명을 하기 위해서 이 당규를 만들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기가 막혀서 어떻게 되나를 제가 딱 보고 있는데 그 다음날 변희재님 페북이 올라왔습니다. 제명을 했다라고 페북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순서가 딱딱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직책 당비를 안 냈기 때문에 세 분이 제적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이해를 못하십니까? 왜 그런 얘기를 왜 우리가 발설하냐고. 잠깐만요. 우리가 알고 싶지도 않은 얘기를. 잠깐만요. 마셔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그리고 조원진 의원의 사목도 밝혀줘. 사목. 지금 질문 요지가 뭐예요? 아니 나지 말라고요. 우리 지금 방송 찍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렸는데도 그 세 분이 다 직책 당비를 안 내서 뒷자리였다라고 제가 말했습니까? 아니죠. 그분들은 내셨을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조원진 후보님을 걸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라고 제가 추측했다고 했지. 그분들이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쫓겨났다고 안 했죠. 안 했는데 그분들이 돈 안 내서 쫓겨났습니다라고 묻는 거는 이해력이 떨어지시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로 제 말을 꼬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직책 당비에 의해서 답변할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직책 당비는 그거하고는 관계가 아니, 들으세요, 그냥. 관계가 있다는 거죠? 가만히 계세요. 얘기 다 들어. 아니 정광욱 씨는 뭐 왜 이렇게 대사들이 많아? 그렇게 해서 오늘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제 부글부글 끓으면서 14일 일요일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14일 일요일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부글부글 끓다가 오늘이 된 거예요. 오늘이 됐는데 벌써 쫙 돌아요. 뭐라고 도는가 하면은 박사모 게시판에 박사모 카페 새누리당 무슨 지구당 위원장들의 회의가 떴어요. 이건 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순된 발언. 박사모가 훨씬 더 확장성이 있어서 했다. 그런데 당원들은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놀고 있네 진짜. 이게 무슨 뭐가 진짜 풀 뜯어 먹을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과 박사모의 경계를 갖다 구분하지 못하시는 것도 잘못이고 새누리당은 처음에 제가 창당대회 때 제가 4월 4일 날 귀국했습니다. 제가 4월 4일 날 귀국해서 12시 넘어서 귀국했어요. 근데 다음날 새누리당 창당식이 4월 5일이었습니다. 제가 간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간다고 갔는데도 이미 입추의 여지가 없이 다 들어차고 바깥에 복도까지 다 들어차서 밖에서 기다리래요. 저는 밖에 나가면 오늘 이러고 왔지만 다른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만 온다는 등 이런 말 하는 거 듣기 싫어서 정장을 차려입고 빼닥구두를 신고 갔어요.
근데 밖에서 그 비를 맞으면서 제가 그 전광판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정광용 씨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할 때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저분이 진심이구나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누가 정광용 씨를 흉을 해도 제가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다. 눈물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제가 계속해서 비호하고 제가 변호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제일 감동이었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의 당입니다. 저희는 심부름꾼이 될 것이라고 권영희 씨도 그렇게 말을 했고 거기서 다 그랬잖아요. 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 정말 모처럼 새로운 정말 북유럽풍의 멋진 당이 창당하는구나. 나도 이제는 생전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당원으로서 한번 활동해봐야 되겠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후원금 해가면서 전국 각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0.1%야. 찌질이들이야. 그리고 거기다가 더 심한 거는 같이 했던 분들 중에 태극기 넘어가셨던 분들이 저희들한테 문자 보내잖아요. 쇼크 먹었지? 너네 때문에 표 도둑 맞은 거는 얘기 안 하고 쇼크 먹었지? 이렇게 나와요. 정말 가슴을 칠 일이 아닙니까? 저희는 0.1%라도 0.1%가 남아 있었다는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경찰 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원님 대표님 후보님께서 나오셨다 했을 때 저희는 그 패라도 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패라도 쥐고 있었다. 딴 패들 다 도망가니까 이 패라도 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꾹 쥐고 있었어요. 열어보니까 이게 원석이에요. 맞아요. 이게 열어보니까 영웅 후보님. 맞아요. 이분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진짜 일을 해주실 진짜 정의로운 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죽는 날까지 정말 이분을 대통령 만드는 네, 날까지 만들어야 돼요. 절대 꺾어지지 않고 맞아요. 누가 무시를 하고 누가 오야감을 줘도 저희는 꺾이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축하를 안 하면 우리를 절대로 못 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6시에 주인이 이분들하고 정강용 사무총장하고 저 안에서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너무나 붕괴해서 정강용 어딨냐고 소리 지르고 사기꾼 이렇게 했어요. 그때 최유만 본부장이 와서 있잖아요. 나를 낚아채서 멍이 전부 다 들고 저기다가 감금시켰어요. 감금시켜가지고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밖에서도. 예? 잠깐만요. 아니 맞아요. 하지 말아요. 시민과 저녁에 분리해서 하지 말아요. 정강용 소외를 하지 말아요. 정강용 소외를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진행하지 마세요. 잠깐만 가세요. 가도 됩니다. 아니. 그래서 그날 경찰을 정강용 씨. 그날 해필이면은 저희 회사 직원이 따라왔어요. 직원이 따라와서 네. 아니 정강 씨가 지금 뭔데? 들어야지 왜 우리 신대표한테 여기서는 신대표가 있어야 됩니다. 신대표가 있어야지. 정말 왜 들리셨습니까? 앞뒤 분분 없이. 우리가 열심히 한 건 우리가 다 알죠. 그렇지만 이해하면서 우리보다 10분이라도 더 머물렀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도 그렇고 예? 우리가 또 거기서 판단을 해야지. 우리가 한 얘기들은 다 하는 거잖아요. 서로 흐름을 나게 그런 얘기 사소한 건 하지 말고 그런 거는 신세 한 칸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와서 잘못하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얘기를 싹 들어보자고. 나도 정광용 씨 누구만큼 아는 사람인데
아니 저기 얘기 끝나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만 일본이라도 이 공간에 더 오래 있던 사람이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얘기 있으면 지켜봐요 좀 오시라고 오시라고 여기 오라고. 자, 동지 여러분,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신영표 대표님은 새누리당, 그 다음에 그 역사적인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모임에 창시자기도 하니까 우리가 절대로 이분한테 모든 아픔을 얘기를 해야지. 이분이 99.9% 다 우리를 다 도와줄 수 있으니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함부로.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신 대표님 이리 오세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감정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저는 거기 있었던 상황을 여기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 방에서 감금을 시키고 제가 손에 멍이 닿을 정도로 폭행과 협박을 했어요. 최유만 그 인재위원장이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이 여기서 동영상이나 안에 녹음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경찰을 부르고 하니까 문을 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강용 회장이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중앙당사에서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울분에 차서 왔으면은 이해를 시키고 대화를 해야지 당원을 감금시키고 협박하고 폭행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새누리당의 선대위원장이나 당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태극 애국 국민을 나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은 당규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우리 조은진 후보님과 모든 사람들을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강숙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0.1%는 하버드도 가고 남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저 거짓과 선동에서도 꿋꿋이 대선을 끝까지 치러온 우리 당원들입니다. 새누리의 진성당원입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다. 우리 더 똘똘 뭉칩시다. 지금 이거만 잠깐 전부 다 잘 들으세요. 제일 중요한 거를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명부 있잖아요. 우리 명단들. 우리 명단들 이게 유출될 이제 증거는 없으니까 증거 없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명단 우리 명부를 정광용 씨한테 다 넘겨달라 그러세요. 정확하게. 그리고 밝히세요. 명부 우리 명단 명부 전부 다. 왜 그러냐? 이 횃불당에서 그 다음에 다른 당에서 안철수 당이라든지 문재인 당에서 어떻게 나를 알고 어떻게 나를 알고 막 꼬십니까? 그렇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살릴 수 있는 거는 문재인밖에 없다 그러고 안철수밖에 없다 그러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명부 이 명단 이거 확실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회계 알죠? 우리 여기 새누리당에서 들어온 회계라든지 그 다음에 선거 유세 때에 들어온 모든 그 회계의 모든 것들을 신용표 대표님 이거는 정말 해주십시오. 이거는 돈 문제랑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아니 다 좋은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